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겠다더니 뿌리를 뽑기는커녕 사회이사 자리에까지 낙하산을 내려보내니까 질타가 이어졌죠. 공공기관이 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인데 업무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관련 경력이 없으면 공공기관의 임원이 되지 못하게 해서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것이죠. 자세하게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아래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를 만들어서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겠다, 그리고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잘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굳이 자격기준 같은 걸 만들 필요도 없이 사실 상식선에서 인사를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낙하산을 막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낙하산 차단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오늘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 부장검사 출신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이 돼서 심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정부가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과 낙하산 인사 근절 문제에서 계속 양치기 소년이 되시겠다는 건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지금 대기업만 만드는 줄 알았던 휴대전화에 중소기업들이 도전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또 3부에서는 한국판 롯본기 힐스,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또 일본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냈는지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또 낮으신데요? 감기가 조금 걸려요. 감기 걸리셨어요? 네. 예, 시장도 안 좋은데. 목요일 날 이거 안 되겠는데요. 네. 일주일에서 목요일을 빼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좀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인데요. 네. 오늘 현재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838억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309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역시 코스피는 1930선에 겨우 턱걸이에서 마감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하락하면서 525포인트대에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뉴욕 시장 떨어진 게 FOMC 의사록 발표 때문이었던 것 같던데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나요? 전반적으로 그런 의사록 공개에서도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장중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은 다른 연설문에서 내용을 좀 찾아본다라면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라 그럴까요? 테이퍼링을 막기 위한 허들이 너무 많다? 높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웬만해선 테이퍼링을 막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시장을 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네. 웬만큼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좀 부진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주택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웬만큼 연속성을 가지고서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되면서 네. 하락이 좀 많이 나왔고요. 마지막 마감까지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면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걱정이에요. 지금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좀 하였고요. 그다음에 HSBC 제조업 PMI 그 속보치 내용을 본다라면은 실제는 48.3, 예상치가 49.4였으니까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죠. 네. 이전치가 49.5였으니까 결국 이제 중심선이었던 50선을 넘겨지지 못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악재로 부각이 되었고요. 이런 연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민감주들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조선주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는 조금 선전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오후장 들어서
더 많이 밀렸고요. 그 전에 그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악화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의 강세는 상당히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면서 네, 시장의 정책적인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반영시키고 있고요. 그만큼 악재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그만 희망이라도 발견하면 그 업종 쪽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떨어졌던 낙폭은 거의 회복을 하고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뭐라 그럴까요? 낙폭에 대해서 올랐다라고 그러면 아직도 멀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실적 대비해서라면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폭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뭐 국내 시장에서의 기대감, 그다음에 또 최근에 해외에서 계속 수주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가 수주를 하면서 원가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부담이 됐었는데요. 네. 요새는 그런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오히려 협력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수주를 따서 균일하게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략보다 전술을 많이 수정한 편이겠죠. 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뭐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전년에 뭐 안 좋은 부분들은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는 데다가 뭐 정책적인 국내 시장에서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되면서 건설과 건축 자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네이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가 장 초반부터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네이버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그동안 계속 이제 헤지펀드들이 주로 하이닉스와 함께 많이 사고 팔고를 많이 좋아해서 많이 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뭐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이제 네이버가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라는 좀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고요. 네. 뭐 인수 가격을 본다라면은 뭐 라인의 그런 가치보다 훨씬 더 싸게 인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라인이 오히려 네이버 쪽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좀 더 지금 현재 주가상에서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면서 많이 밀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좀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요. 네, 저도 아까 봤을 때는 한 3, 4만 원 빠진 거 봤었는데 뭐 막판에 가니까 거의 한 6만 원대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추가적인 하락 시도도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65만 원대 정도에서 지지력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워낙 출중하게 하이닉스처럼 움직였던 종목인데 사실 하이닉스도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과거에 이런 케이스들 많이 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걸 또 바로 또 돌려 올려 세우고 막 이랬었던 그런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65만 원대 지지력만 확인된다라면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항상 이럴 때는 재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가치 뭐 이런 부분들과 좀 상당히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수급을 좀 중심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시장에서 좀 보시는 게 많이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 때는 시장 오른 소식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는 플러스 30포인트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재니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지금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전화 연결이 조금 안 돼서 조금 기다려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건지를 먼저 보내주신 거를 제가 좀 봤더니 일단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 어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해양부를 봤었는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업무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연결됐다고 하네요. 이성철 부장님 전화 연결됐나요? 네. 예, 저희가 조금 일찍 연결을 했었나 봐요. 예. 네.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공기업 개혁이 아마 정부 정책의 가장 큰 과제다 보니까 오늘도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다가요, 이 임원 자격 기준 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관장이라든가 감사를 임명할 때는 여기서 자격 요건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요. 이런 이 공기업 임명을 하려면은 관련 분야 5년 이상 업무 경력 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무관한 정치권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이것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격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것도 경력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합법적으로 네. 상임위 활동 잠깐 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낙하산 인사가 더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내려보낼 경우에도 사실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사실 전문가인 건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낙하산이 방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기획재정부가 이런 업무를 보고한 바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이 또 임명이 됐습니다. 개발 출신에.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한쪽에서는 공기업 낙하산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내려가고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 문제가 국민적 호응을 쉽게 얻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의지를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서 이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라는 걸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사들이 이 무분별하게 채권 발행하는 걸 그러니까 빚을 늘리지 못하게 하도록 3년 동안 40조라 몇 년 동안 얼마 이런 식으로 총량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업 분할을 하고 또 사업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일부를 민간에 넘기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 자회사를 신설한다는 거는 아마 이번에 코레일 같은 경우에 네. 수서발 KTX 자회사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염두에 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들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업했을 때 2년 동안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 출신이나 정부부처 고위 인사가 공기업의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네. 공기업 이 임직원들은 또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또 퇴직 후에 내려가고 이 큰 낙하산, 작은 낙하산이 여기저기서 지금 투하가 되는 네. 그런 양상인데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는 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예.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아무래도 이번 카드 사태,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금융보안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금융보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금융결제원이 있고 금감원이 있고 또 이 코스콤 증권전산인가요? 네. 이 여기가 있는데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해킹과 같은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보 시스템을 발동을 하고 분석하고 또 대응 방안 마련하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금융 상품과 관련해서 좀 눈길 끄는 상품들이 새롭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와 환경과 관련된 보험. 이건 주로 이제 농작물이나 이 계절성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런 보험 상품도 만들고 혹시 집에서 애완견 같은 거 키우시나요? 아니요, 안 키웁니다. 저는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네. 이 강아지들도 아프잖아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애들 병원비가 그 사람 병원비보다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참 이거 왜 보험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동물병원의 애견보험 이것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점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독거 가구,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외로움을 달래시는 그렇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거 아주 많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인 비용 문제인데, 그리고 이 반려동물도 하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보험 상품 나오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분들 이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보험을 거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싸고 대신 조금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보장성 성격의 연금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건강과 연계되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 연계 연금 상품 네. 이런 것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건강이 중도에 안 좋아지면은 먼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형태겠죠? 그렇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오래 사는 분들의 경우에 또 연금 지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가만히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논란을 빚었던 이건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하나의 공약이었다가 결국 쟁점이 나중에 된 게 이제 부산에다가 처음에 이 어떤 해운과 관련 네.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잘못하면 이 정부가 해운업에 개입한다. 그래서 뭐 WTO에 위배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해운 보증 업무를 하는 기구를 부산에 설립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금융위에서 일단 그 보안과 관련된 기구들을 합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몇 년 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네. 예, 그때도 그러니까 기관 간의 이해가 엇갈려서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나왔네요. 기능을 가지고 있던 데는 가급적이면 안 내놓으려고 그럴 것이고요. 그렇죠. 예. 누가 먼저냐 위냐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 예. 참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서 안 된 건데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도 좀 그리고 드네요. 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예. 과연 기구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그렇죠. 중요한 건데요. 지금도 예. 이제 기능이 없어서 예. 기구가 없어서 금융 보안이 뻥뻥 뚫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구 설립 그 자체보다도 설립해서 예. 어떤 일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국세청 업무보고 이것도 또 세금과 관련된 네. 거라 관심이 가는데요. 네, 요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금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굵직한 대기업들이 아주 줄줄이 세무조사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1년 내내 세무조사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 세무조사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고 네. 예측 가능한 정기 세무조사 보통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한 번씩 받게 되는데 그런 이 사이클에 입각한 그러니까 정규적인 세무조사 체제로 좀 돌아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법인 같은 경우는요. 국세청하고 중소기업하고 이제 성실납세 이행 협약이라는 걸 맺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맺고 만약에 기업이 세무상의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세청이 그거에 대한 일종의 해법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은 세무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이제 하다가 나중에 결국 탈세가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큰 일이 터진 경우가 많은데 아예 국세청에다가 이런 것을 의뢰하는 그래서 이제 국세청도 결국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우리가 뭐 꼭 이렇게 누구 주셔가지고 이 세금 뜯어내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세금 추징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세무 컨설팅 기관으로 국세청을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기능이 좀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국세청이 지금 4대 이른바 이 요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 대재상가 그리고 가짜 석유라든가 이 무자료 거래상들 이 4대 이른바 이 요주의 대상들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올해도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휴대전화 완제품 생산에 도전한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깔으셔도 되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SUV는 정숙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그것이 SUV라면 산타페는 SUV가 아니다. 강인함은 물론 세단의 부드러움까지 가장 진화된 산타페 2014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맨날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 제조업체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서너 개 정도 기업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휴대전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거의 갖고 있는 이 모바일 시장에서 휴대전화 완제품 제조에 도전한 중소기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태림 착한통신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착한통신 대표 최태림입니다. 네, 예. 착한통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격이 착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착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휴대폰 쓰고 계세요? 단말기.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 예, 역시 많이 쓰는 폰을 쓰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럼 착한통신에서도 이런 폰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예, 착한통신이 이제 랑 같이 가입되어 있는 모바일 제조 IT 기업 협동조합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완제품이 나왔나요? 아니면은 아직 안 나왔나요? 작년에 이마트 알뜰폰 사업자한테 한 개 모델은 납품을 했고, 예. 2차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1차 때 그러면은 납품을 했으니까 휴대폰 완제품을 일단 만들기는 하셨던 건데. 예.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게 판매나 소비자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이요? 일단 전체 물량 2,500개 중에 이제 500개를 납품을 했고. 네. 아직은 알뜰폰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500개는 판매가 됐어요. 근데 추가 물량이 더 생산되거나 발주가 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2차 모델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떤 전략으로 얼마 정도나 팔려고 하고 계세요? 일단 착한통신이 이제 알뜰폰 사업자이고 상용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 중인 이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 매장이 있어요. 그쪽에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지금 단말기가 있어서 판매하는 것과 달리, 예를 들면 먹거리 파는 매장에 보시면 이제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를 예약하듯이, 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말기 기능하고 디자인을 예약을 받아가지고, 생산 제공하는 방식으로 네. 단말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장의 비유를 하셨는데 착한통신이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말기를 제조를 하시는 건데 마치 우리가 배추를 주문하듯이 착한통신이나 아니면은 이 협동조합에 주문을 하면은 그 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장은 그럼 어디에 있나요? 공장은 이제 자체로 소프트웨어랑 일부 부품은 저희 우리나라에 있고, 예. 그걸 생산한 공장은 중국 천진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고요. 예. 그리고 착한통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협동조합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예. 협동조합은 몇 개사로 구성이 돼 있나요? 일단 8개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8개사로요? 착한통신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또 핸드폰, 휴대폰 단말기를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어떻다고 봐야지 될까요? 대기업에 비해서요? 예. 일단 대부분 저희 같이 결합하고 있는 그 협력사들이 예. 옛날에 이제 VK라는 단말기를 만든 그 회사에 그 소속했던 협력사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리고 한 10년간 10여 년 이상 계속 대기업으로부터 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들은 개발을 했고 납품해서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수준은 거의 대기업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네.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모여서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모델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통합하고 생산하는 기술은 이제 집적돼 있는 그 단지가 없다 보니까 예. 그런 쪽 부분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좀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뒤질 게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대기업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그 마케팅이나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볼 때는 예? 뭐 대기업의 단말기 아니면은 이게 좀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네. 브랜드 인지도인데 이 예.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뭐 AS망을 많이 만들수록 사실은 효과가 큰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중소기업으로서 좀 떨어지는 게 있죠. 네. 그 경쟁을 했을 때 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인지도랑 전국망 AS 쪽 부분이 네. 그 대기업 제조사에 비해서 저희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뭐 대기업이나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단독으로 판매하는 점포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착한 통신을 비롯한 이 모바일 IT 협동조합 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시는 그런 점포가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제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제휴 추진을 어디다가 하냐면은 그 먹거리를 판매하는 그 생활협동조합 매장에 판매를 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은 이제 예를 들면 김장이나 유기농 채소 이런 거를 유정란 이런 거를 사러 가는 매장이 있거든요. 생협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생협입니다. 예. 네. 생협하고 지금 제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체결은 이야기는 예. 안 됐고요. 예, 체결은 아마 3월 초에 될 것 같아요. 3월 초에요. 예. 그러면은 생활협동조합에 가서 장 보러 가서 단말기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뛰어난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폰이 괜찮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들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가격이요? 예. 뭐 가격은 사실은 이제 그 이윤을 얼마나 붙이는가에 달려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좀 저희는 착한 가격을 선호하는데. 예. 이 종류가 고급형하고 보급형이라고 따지면은, 예? 이 고급형 한 100만원짜리, 지금 네. 뭐 갤럭시 S4 정도의 스펙을 가진 걸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30만원대에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폰을요? 예. 그럼 가격이 3분의 1도 안 되는 거네요? 예, 3분의 1 정도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죠.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으로 볼 때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뭐 안드로이드가 있고 뭐 iOS가 있고 이렇잖아요.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만인가요? 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애플 자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네. 공개되어 있는 OS가 아니라서 네. 일단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탑재해가지고 제공되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또 이제 나중에 AS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판매는 일단 뭐 생활협동조합과의 제휴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지만은 AS라든지 또 뭐 광고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할 텐데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 광고 홍보는 뭐 따로
추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생각은 없고요. 예. 그 생협 매장의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물건들을 사무공용 공간에 같이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네. 뭐 온라인 마케팅이야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네. AS는 기본 그 매장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마트 이쪽에 들어가 있는 뭐 펜텍 그 AS망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제휴를 추진해서 1차 모델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 망들을 제휴해서 일단 AS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 예. 엄청나게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네. 그쪽하고 제휴해서 기본적으로 그 비용 지급해가지고 AS를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불편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저도 기억을 하기에 아까 이제 VK 얘기도 하셨고요. 예전에 정말 중소 단말기들이 있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또다시 중소 단말기 업체들이 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또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어떤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뭐 결국은 옛날에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에 납품도 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성공 모델로 되려고 하다가 사실은 실패 모델로 된 거죠. 그랬었죠. 근데 이것도 그 사실은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결국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단말기가. 그게 다 통신까지 비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계 부담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히 착한 통신하고 모바일 제조 IT 그 제조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단말기와 그 통신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거의 국가적 문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좀 육성 지원도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받침이 되면서 그동안의 많은 경험들을 좀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통신망은 통신 서비스는 어디 걸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일단 통신 서비스는 KT 거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알뜰폰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망은 똑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통신사의 서비스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고 단말기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정부에서 뭐 알뜰폰을 더 뭐 늘리도록 하겠다,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인 도움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래창조부나 방통위나 알뜰폰 사업을 육성하는 거는 활성화하는 거는 작년에 우체국을 판매했던 게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우체국에서도 이제 파는 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판매 채널과 광고를 했던 건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제조 인프라 환경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소 단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만들었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산업단지 같은 걸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니까 요청을 좀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 곳곳에 사실은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그 성수동에 그 수제 구조로 만드는 그 중소기업들을 다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 그 생활협동조합 생협 매장에서 팔았거든요. 성과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구두 만드는 사업 뭐 80여 개 업체들을 모아서 단지도 구성해주고 사무실도 지원해주고 교육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런 좋은 사례처럼 모바일 제조를 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을 모아서 아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의 지원책이 그때는 있었다는 거죠? 구두 업체들, 구두 제조사들한테는. 작년에 그렇게 해서 성수동에서 송동구청인가? 그쪽에서 진행을 했죠. 지자체에서.
되게 모범 사례로 많이 뽑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건 참 잘한 것 같고. 우리 중소단말기 업체들도 예.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의 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의 계획이 될 것이고요. 예. 예. 저희 이제 착한 통신을 비롯해서 이제 모바일 제조 IT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말기들을 가장 착한 가격으로 예약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아니고 맞춤형 제작이 되겠네요. 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그냥 공급자 마인드로 계속 공급을 해서 우리가 그걸 취사 선택을 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주문을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예.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태림 착한 통신 대표였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힘을 쓰겠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실수요자 중심의 조심스런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들인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향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도움이 될까요? 집이 없어 치솟는 전셋값과 월세에 울고 집 샀다가 엄청난 부채에 등골이 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2014년 부동산 문제 해법을 찾아봅니다. 2월 21일 금요기획 우리에게 내 집 마련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게임 많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즐기진 않는데 오늘 아이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해보셨군요. 네. 역시 솔선수범하는 자세. 네. 저는 애니팡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애니팡 그 하트인가요? 예, 그걸 동물. 요청하시는 카톡으로 오는 하트. 네네. 굉장히 많이 요청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게임이 캔디 크러쉬라고 하던데. 네네. 이걸 만든 회사가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게임 이름이 캔디 크러쉬 사가, 풀네임이 이렇게 되고, 이제 제조회사는 킹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킹 디지털이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 서류를 제출했고요. 상장 규모는 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 게임 개발사는 뭐 돈방석에 앉게 되는 셈인데, 캔디 크러쉬는 그 말씀하셨듯이 애니팡이랑 컨셉이 좀 비슷하고요. 애니팡도 우리 그 코스닥에 선데이 토즈라는 그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코스닥에 이제 상장이 돼 있고, 캔디 크러쉬도 이제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게임 업체들이 어떤 그 상장을 하면서 이 산업계에 좀 뭐 지도를 바꾼다,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게임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는 게임 빌이라든가 또 외국에는 블리자드, 뭐 EA 이런 업체들이 다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애니팡이 열풍이 불었는데 사회적 현상이 좀 됐지만 캔디 크러쉬 역시 이 글로벌 사회 현상으로 꼽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사회 현상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런 반향을 일으킨 건가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뭐 사회적으로 뭐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도 카톡으로 이제 하트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뭐 잊혀졌던 뭐 친구와도 연락이 되고 뭐 이런 식인데 캔디 크러쉬 역시 그런 현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그런지 확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하트 보내달라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뭐 시도 하나 있는데 오랜만에 그 하트가 와서 소식을 듣게 됐다는 그런 짤막한 그 시도
있었는데. 그게 하상욱 씨의 글씨인가요? 맞습니다. 예, 애니팡이라는 글씨.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모바일 게임이죠. 캔디 크러쉬를 만든 킹 디지털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나 인정을 받고 있나요? 예, 일단 회사 전체의 총 가치는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게임 업체가 이제 6조 원이면 어마어마한데요. 예. 이제 상장하게 되면 회사 가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애니팡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애니팡 제작한 썬데이토즈가 한 3천억 원 정도, 시가총액 회사 가치가 이 정도 되는데,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 킹 디지털이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킹 디지털이 그만큼 이제 좀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킹 디지털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2002년에 영국에서 설립이 됐고, 스웨덴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 10년간 이 스마트폰 게임이 이제 성장하면서, 주목을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게임 하나로 유명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조 원이나 든다. 야,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캔디 크러쉬와 애니팡 표절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인기가 많다 보면 또. 예, 이제 애니팡 같은 경우에 이제 1이 있고 2가 있는데, 표절 논란이 있는 건 2고요. 애니팡 같은 경우에 이제 동물을 이제 같은 동물을 맞춰가지고 터트리는 게임인데, 캔디 크러쉬도 그 컨셉이 이제 비슷하고요. 캔디 크러쉬를 애니팡 2가 따라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각 그 레벨별로 이 단계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요거를 애니팡 2가 좀 차용을 했다. 그렇게 좀 네티즌들이 왈가왈부하고 있고요. 또 게임 규칙이라든가 화면 배치도 뭐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좀 있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이 게임 다운로드 순위는 애니팡 2가 1위고 캔디 크러쉬가 지금 3위라고 하고 있어서 원저보다 모방작이 더 인기다.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제 표절이 이제 확실하게 결론이 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좀 논란만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오늘 네이버 주가를 떨어뜨리게 한 게 바로 이 페이스북이 메신저 업체 하나를 인수를 한 거잖아요. 네네. 예, 굉장히 큰 금액에 인수했더라고요. 예, 그 와치 앱이라고 하는데요. 총 인수 금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되고, 페이스북이 역대 M&A 한 거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와치 앱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제 메신저 처리 업체고요. 월 실사용자가 한 4억 5천 명 정도 되고, 신규 등록자가 하루 100만 명씩 몰려드는 그 회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 회사는 1년에 $1 사용료를 받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요.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좀 독특한 사업 모델인데, 그럼 페이스북이 왜 이걸 인수했냐? 요즘 미국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을 좀 떠나고 있다고 하고, 경쟁업체, 뭐 스냅챗 같은 게 이제 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10대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페이스북도 와치앱 같은 거를 좀 인수하면서 좀 경쟁에 대비해보자. 그런 차원이고, 근데 이제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가? 그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네이버의 라인, 뭐 중국의 위챗, 뭐 이런 것들과 경쟁을 좀 하게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이제 포탈보다는 메신저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페이스북이 와치 앱을 장착을 하게 되면서, 라인, 네이버의 그 메신저인 라인이 북미나 이런 쪽에서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오늘 주가 하락한 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고요. 마감가가 그 8%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해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와치앱을 장착했다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인수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지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마일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어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롯본기 힐스와 같은 복합 문화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롯본기 힐스 과연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을 따라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